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말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는 처음인데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타인으로부터의 불안 해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거리 두기를 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분과 의도치 않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겪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좀 나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같은 고민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대상이 친구이든 연인이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계이든 간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특히나 저같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멀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게 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저도 물론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이 방법을 점점 찾아가면서 나아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멀어짐을 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저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거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깊이 파고들고 이번에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외면의 불안을 내면의 확신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관계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고 결국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끝까지 책임질 나라는 대상에 대해 나를 지킬 수 있고 나와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해요. 한두 개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서 멘탈이 무너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약간 기저에 우울을 깔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특정한 기간이 되면 우울함이 찾아오기 일쑤였는데요. 그런 걸 단순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지쳐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오고 나서 성적을 잘 받고 났는데도 여전히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울하다는 감정은 헤쳐나가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평생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우울을 어떻게 같이 갖고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평소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울한 상태의 나를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평소에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앱이 있는데 여기 요 아이 보이시죠? 마이 루틴이라는 앱이거든요. 이 앱을 깔면 내가 하루 동안 하고 싶은 루틴을 쭉 작성하고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루틴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해냈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있는데 그런 성취감을 하나씩 쌓으면서 나와의 경험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루틴 앱을 설치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무조건 스트레칭을 하고요. 샤워를 하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있어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세상이나 삶이나 내가 가진 조건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적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관계들은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투영됐어요. 마치 소설 속의 캐릭터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세상을 먼저 감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우리에게 행운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뉴스를 보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것을 해야지 성취감이 크게 느껴지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외면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했을 때 내면의 불안함이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자 외신을 먼저 접하고 한국어로 된 뉴스로 다시 한번 접하는 방식으로 자세하게 살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 3일, 일주일에 3일 러닝을 가는데 이것 또한 제가 외향과 내향의 중간형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루틴을 지키다가도 바깥에 나가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는 항상 일기 작업을 하는데 총 3가지로 나눠서 감정을 정리해요.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꼭 세우고 밤 명상을 한 뒤에 독서 1시간을 합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인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걸 해요. 생각이 비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생각을 무조건 비우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명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관계의 불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상을 통해서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과 밤의 루틴이 있으면 내가 혹시라도 뭔가 또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우울함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적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침 루틴을 다 지켰는데 밤 루틴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일단 오늘 아침에 할 일은 다 한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취감이 쌓이고 이런 하나를 할 때 누군가한테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관계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뭘 했고 어떤 걸 했는지를 보여주거나 집착하면서 의존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부터 나와의 약속을 만들어가면 누군가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한테 증명할 게 생기고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중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적당히 관심은 외면으로 가지되 내 안에서의 계획과 나와의 약속들은 내면에서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2번째는 취미인데요. 취미는 첫 번째로 감정 소모가 있는 거, 2번째로는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3번째로 몸이 힘든 거, 이렇게 3가지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취미를 생각하다 보면은 꼭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를 할 때 가장 좋고, 뭘 할 때 제일 즐기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꼭 질문을 해야지만 취미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거든요. 그 질문 없이는 이걸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잘하고 내가 되고 싶은 직업 이런 거는 일말에 남의 의존이라던가 세상의 시선이 들어가지만 취미라는 오로지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는 어떠한 간섭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취미를 생각할 때 애를 먹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취미들은 절대 누구한테 공개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러닝을 하다가 귀여운 고양이를 봤어요. 그럼 그걸 찍어서 올리고 싶을 수 있어요. SNS에. 혹은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에 찍어서 올리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해온 모든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 자신의 개념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남들에게 내가 뭘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마세요. 물론 SNS라는 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타인에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불안하다거나 관계가 단절돼서 그로 인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SNS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틴을 잘 지켜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약속을 완수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SNS를 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이 하셨던 하나하나의 작은 일상들을 공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취미는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유하지 않고도 나와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충분히 재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취미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3번째는 목표를 향한 계획들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완벽주의적으로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에 무조건 내가 뭘 하고 싶다고 세우고 계속해서 변경하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시행착오에 따라서 그건 계속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목표를 향한 계획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2026년에 되고 싶은 내 모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미용, 생활, 스펙, 취미, 그리고 저의 이상형, 저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걸 붙여놨어요. 아침에 꼭 이거를 보고 일어나서 아침 루틴을 실행하는데요. 이런 게 없으면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에 그냥 휘말려요. 감정들에 사사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나는 오늘 목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실행을 요구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감정을 이겨내야 되고 이런 거죠. 우리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 되게 나중까지 똑같은 노력을 들이부어야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감정이나 이런 뇌의 회로 영역은 생각보다 이게 습관화가 돼서 어느 순간부터 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한두 번씩 목표를 떠올리고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를 향한 추구미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멋진 나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26년 계획에 이상형이 있다고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떠올리면서 추구미를 상상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의미 부여하지 않는 사람, SNS를 줄이는 사람, 감정적 일이 있을 때 표출하지 않고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 이렇게 내 모습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상형,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이상형을 설정할 때 사실 나의 이상형을 생각해보면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쭉 써보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그 리스트는 사실 상대에 대한 게 아니고 이상적인 나에 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다 보면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한 걸 가지고 와서 배경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이상형, 추구미를 설정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경계선 설정입니다. 당연히 관계에서의 경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처럼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계를 깊이 생각하든 얕게 생각하든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 사람의 자유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관계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논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의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경계를 설정해서 관계에 대한 철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애초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3가지로 나누었는데 다가올 때, 2번째, 말이 트였을 때, 3번째,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성애자가 아니라면 동성과 이성을 꼭 나눠야 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친해질 때, 사실 저는 이 친해질 때라는 단계도 내가 생각하기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발명했다거나 뇌피셜은 아니에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건 단순히 관계 영역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밤 12시를 넘어서 오는 연락은 무조건 아침이 돼야 받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지겹다거나 그 사람이 예의가 없다거나 그래서 한 행동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의 방식이에요. 제 경계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밤에 오는 연락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침에 받기로 선택한 거죠. 그건 어떤 사람이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싫다 혹은 이건 괜찮아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안에서 미리 설정해 놓으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관계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계에 깊이 빠져드는 성향이라는 전제를 고려했을 때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우리가 덜 상처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경계선을 설정한 사람이 더 건강한 상태에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경계선을 꼭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